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이 파리 기후 협약 가입 안 하겠어 라고 탈퇴를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탈퇴를 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든과 ESG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11월 3일이죠. 바이든이 당선되면 ESG 투자가 폭증할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와서요. 자산 14조 원을 굴리는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죠.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이든이 당선되면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ESG가 투자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왜 그런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은 당선되면 바로 파리 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파리 기후 협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 있거든요. 파리 기후 협약이 뭐냐 하면 이게 2015년에 맺어진 협약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이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대응을 하자 라는 협약이에요.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리지 말자. 그래서 각 스스로가, 나라 스스로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정해서 자발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런 협약이에요. 지금 넷째로 선언을 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1,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도 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2위인 나라예요. 그래서 협약을 할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에서 28%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온실가스 배출국 1위인 중국, 3위인 인도까지 전 세계에서 195개국이 다 같이 협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이 파리 기후 협약 가입 안 하겠어 라고 탈퇴를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탈퇴를 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이제 퍼붓기도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같이 이제 쓰레기 청소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쓰레기를 제일 많이 버리는 나라가 나 여기서 빠질래 라고 한 꼴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비난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유엔 규정상 탈퇴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때 탈퇴되는 게 아니라 1년 이후에 탈퇴가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를 한 이후 1년이 지난 날이 2020년 11월 4일이에요. 대통령 당선일 바로 다음 날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아마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두 번째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탄소 중립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죠. 탄소를 배출한 만큼 걷어들여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2조 달러 정도, 민간에서는 3조 달러, 다 합해서 한 5조 달러, 한 5천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친환경 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친환경 정책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보급하고 2035년까지 건물의 탄소 발자국을 50% 줄이고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천만 개를 신규로 설치하겠다. 캘리포니아식의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도입하겠다. 등등. 바이든은 또 법무부 산하에 환경 및 기후 정의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 유발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또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는데 48년 만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넷째로 달성을 하기가 어려워지니 이 원전에 대해서 첨단 청정에너지라고 포함을 시키는 거죠. 최근 빌 게이츠 회장은 테라파워라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 전역에 보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태양광과 풍력이 간헐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바이든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차 대선 후보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을 끊고 공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좀 유치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유권자들이 꽤 많이 실망을 한 여론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까지 걸리게 되면서 사실 현지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더 유력한 거 아닌가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회사죠. 뭐 오스테드라든지 베스타드 같은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30% 이상 넘어갔고, 또 재생에너지만을 모아놓은 ETF도 주가가 30% 이상 오르는 이런 현상도 보이고 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ESG 투자는 한 25.7% 정도라고 해요. 유럽은 48.8%로 절반 가까이 되는데, 아직 유럽에 비해서는 미국이 ESG 투자가 훨씬 적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력회사가 포함된 유틸리티 부문이 앞으로 유망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ESG 투자가 얼마나 확대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